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뉴스. 추석 특집으로 2배 더 길어진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준비한 주제, 남은 연휴 동안 뭐 보지? 무슨 영화를 볼까? 자, 연휴에도 정치쇼 개근하는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아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이 끈기가 대단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깜빡이를 알잖아요. 예. 언제 들어오고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그거 아주 전국적으로 요새 유행이에요. 그러면 쫙 마성의 중독성. 네, 맞아요. 마성의 중독성. 예, 알겠습니다. 유명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very welcome. 네. 내 요즘 트럼프 때문에 자꾸만 영어 쓰게 돼요. 열받아. 최근에 또 영화 한 편 보고 또 굉장히 영어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런데 아니 우리한테 한반도에서 왜 이렇게 난리 피다가 물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 사고가 났잖아요,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게 본명은 아니시라는데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명 저 알아요. 이거 본명이요? 네, 심영섭 씨의 본명을 제가 안다고. 이거 있죠, 신본명. 그런 농담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아재 개그가 I can speak에 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곧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아재 개그 금지법. 네. 찌찌뽕. 찌찌뽕 하면 동작 그만이거든요. 네.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어떻게 풀려요? 뽕찌찌. 나 진짜. 힘들어요 요즘 진짜. 초딩 2학년 네. 개그입니다 이게. 자, 심영섭 영화평론가님. 근데 이런 뜻으로 진짜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네.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네, 제 본명이 김수지인데요. 예. 예쁜 이름이 좀 저는 부담스러웠고요. 수지예요. 네. 그 요즘이야 그 수지가 이쁜 배우가 있어. 수지면 우리 어렸을 때 김수지 하면 야 수지 맞았냐 너? 네, 맞아요. 합성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더해. 저는 더해. 아니 합성수지가 요즘 대세예요. 멀티. 왜요? 합성. 진짜. 아니 어렸을 때. 근데 그거 듣고 반응이 지금 청취자 반응이 웃긴다고는 반응이 많이 와요. 지금 공도사가 관계 없어요 그거. 그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청취자분들은 다 좋아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왜냐면 이 장벽 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하라고 하는 걸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 어쨌든 심영섭 씨는 20년 전부터 심영섭 씨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본명을 기억을 했다가 못했다가. 영화를 통해 마음을 치료해요? 영화 치료, 사진 치료, 매체 활용한 상담이 제 원래 마이크 좀 씹어드세요 좀.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원래 제 주 전공이고요. 임상심리학으로 학위를 땄죠. 임상심리학으로. 네. 그럼 의대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의대에서 수련을 받았죠. 심리 치료나 심리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요. 임상심리학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했죠. 베이직은 사회 심리학이겠죠. 네. 그러면. 영화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치료해요? 영화를 보여주고 되게 복잡한데요. 네. 이제 그거를 그 정도 이해할 정도의 영화를 수준은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캐릭터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투사라고 그래요. 던지고 그 민마음을 또 보고 또 감정을 따라가고 또 연상도 하고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 재료들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 해요. 있잖아요. 지금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라이프 애니메이티드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한국 제목은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미국의 한 부모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요. 심리학을 아마 공부했던 부모 같고 뭐 심리학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가 자폐아인데 이 자폐아를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가 변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집단 치료 방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작품이 자폐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라이프 애니메이티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영섭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 영화 속 혹은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와 등등등등 예. 그러니까 자기 동일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심리 치료가 되는 그런 인물을 그리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오동진 평론가께서 돌턴 트럼보 영화 네. 그 2016년 달턴 트럼보 네. 그게 2016년인가 15년 개봉인가요? 우리 국내에서 16년 개봉. 16년 개봉인데 거기서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네, 청문회 때. 예, 청문회 때 내 주위에 그렇죠. 네, 공산주의자들. 스파이가 공산주의자가 있다 네, 하면서 그 이후에 성공한 캐릭터들 네. 레이건과 월트 디즈니. 그렇죠. 레이건은 그래, 워낙 유명했었고. 예, 그 이후로 제가 또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를 안 봅니다. 그 영화 이후로 그 평론 이후로 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단지 디즈니 영화뿐만이 아니라요. 예. 일반적인 영화가 전부 다 영화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19금 영화는 사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이 그게 힐링 시네마라고 하면은 거꾸로 영화 치료사가 그걸 보겠죠. 오늘 가져오신 영화. 킹스맨 골드 서클인데요. 아마 뭐 킹스맨 속편 다 아실 거예요. 시크릿 에이전트의 속편이고요. 줄거리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봉한 영화죠? 네, 지금 개봉하고 있고요. 박스 오피스 1위. 1위 절찬리 상영 중이고요. 네. 스크린수 1680개. 네. 그래서 2,000개를 못 넘어갔네요. 2,000개 넘어갔으면 또 한 번 밀렸죠. 그 비밀리에 세상을 지키는 그 영국 스파이 조직 킹스맨이 국제 범죄적 조직인 그 골든 서클 때문에 완전 본부가 다 폭파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자신의 어떤 형제 스파이 조직이에요. 스테이츠맨과 함께 이 골든 서클의 계획을 막는 그런 작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야, 근데 이미 기본 설정만 딱 들어도 만화적 설정이 기가 막히네요. 네, 이 감독 자체가 매튜 본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원래 뭐 록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 그리고 스네치 또 킥 S 같은 영화 만들었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런 그 헐리우드 B급 영화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킹스맨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지금 세계를 또 강타하고 있는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 네. 그 양반도 세계에서 존재하는 만화는 다 봤대요. 네. 아니 한국에서 만화를 제일 많이 본 그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봉주. 그러니까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야구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야구도 변화가 킹스맨 주인공인 줄 알았어. 안경을 딱 쓰고 왜냐면 이제 나타나고. 그 킹스맨에서 킹스맨 인기 있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배우 콜린 펄스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이 상표 브랜드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 콜린 펄스가 쓰는 안경이 요겁니다. 아 똑같아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 네, 네. 그 머리도 이렇게 좀 약간 그 크레이지맨 스트레티지 미치광이 절. 하여튼 혹시- 안경은 같은 안경이에요. 저 시계에서 뭔가 그 레이저가 발사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시계가 저 방사능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콜린 펄스 매력 있잖아요. 네. 콜린 펄스 닮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지언정 안경이라도 뭐 비슷한 거 끼자. 뭐. 아니 굉장히 뭐 분위기는 콜린 퍼스급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아까 이렇게 머리가 좀 흐트러졌을 때 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예? 우리가 홈피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그 킹스맨하고 똑같은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LA에서 콜린 펄스를 한번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순도 100%. 그래서 이제 범접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하여튼 닮아가려고 아니, 노력을 하고 그분이 있어요. 싱크로율 한 90%는 되는데 이러지 않았나요? 사진 올리지 않는 아니, 걸로. 그러니까 영국 남자 배우 그러면 예. 예전에 휴 그랜트였잖아요. 예. 사실 콜린 퍼스가 예전에 휴 그랜트보다 좀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젊은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전혀 아니죠. 완전히 둘이 역전이 돼서 그렇죠. 역시 남자가 매너 있게 또 예의 있게 또 이렇게 휴 그랜트는 그 후에 뭐 바람둥이 이미지라든가 뭐 좀 차 망가졌어요. 안에서 네. 그렇죠. 많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좀 깎였고요. 예.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에서 둘이서 나와서 네. 예. 휴 그랜트가 그때는 스타였고 콜린 퍼스는 네. 이제 연극 쪽에서 온 그 성격파
원래 배우? 영국 배우였었나요? 아니 둘다 영국 영국- 네, 배우기도 둘다 영국 하지만 배우였네. 사실은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 휴 그랜트만큼 그렇게 달콤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예. 있었는데 오만과 편견에서 BBC 드라마 주인공으로 이제 완전히 떴죠. 그런 다음에 영화에서도 오만과 편견에서 BBC 드라마 BBC 주인공 그런데 BBK 주인공 이렇게 가네 나는. 어쨌든 그래서 세월이 예. 사내를 만든다는 느낌? 오히려 그러니까 바르게 그리고 품위 있게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느낌이 저는 근데 컬린 퍼스에게 있어요. 나이 많아요 이제. 네, 아, 그렇죠. 꼭제 자서전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좀 굉장히 약간 무기력한 모습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어쨌든 그 왜 일부러 그 설정이 아니고? 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콜린 퍼스가 부활을 해야 돼요. 전작에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악당 총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콜린 퍼스를 부활시킬까 하다가 이제 콜린 퍼스가 이제 뭐 이렇게 특수 밴드로 이렇게 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 예. 몸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전 세계 관객들이 다 그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린 퍼스의 부활과 이 무기력한 모습은 좀 무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튜번의 이 영화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첩보 스릴러 또는 첩보 영화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로저 모어도 했었고 션 코넬리도 했었고 뭐 피어스 브로스넌도 했었고 뭐 등등이요. 그런 이제 007로 대표되는 첩보 캐릭터의 뉴 제너레이션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 거고요. 그 뉴 제너레이션을 키우는 사람이 콜린 펄스입니다. 콜린 근데 이제 펄스. 콜린 펄스도 이제 그렇게 보면 좀 그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지는 해인 거죠. 예. 배우로도 007의 계보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007은 오히려 되게 존경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영국식 유머와 B급 장르적 유머를 섞어놓는 방식이었던 것 예. 같아요. 훨씬 더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고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영화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잔혹한 게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콜린 영화를 퍼스가- 굳이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추석 때 뭐 볼까? 재밌는 영화 봐야죠. 2시간이 20분처럼 가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2시간이 20분처럼. 예,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이 영화를 딸하고 같이 보려고 예. 중3 딸을 데리고 갔다가 입장을 저지당했어요. 그래 보호자는 저는 당연히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예. 괜찮을까 했더니 보호자가 있어도 이 영화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19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못 데리고 가고 재미있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부간에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19금이 성적 측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잔혹성 이런 거? 잔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는 그 비주류 장르였던 고어 영화를 차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많아요. 근데 좀 코믹하게 이거를 묘사되네. 이거를 코믹하게 리듬 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 영화가 살아요. 그래서 스플래터 무비라고 이제 대학살 집단으로 이렇게 사람 죽이는 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1편에서 보면 아주 리듬 감각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이제는 킹스맨의 인장 같은 거고 이거를 잔인해서 안 보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심의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이게 폭력이 지나친데 지금 우리 심영섭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유희적으로 그렸거든요. 이제 청소년들이 볼 때 폭력을 좀 장난처럼 잔혹한 것들을 좀 유희로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줄 수가 있다. 오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왜냐면 모방 범죄 이런 게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심의기구는 우려할 수 있죠. 예. 그런 영화인 거죠. 그 전에 이렇게 여자 주인공 있으면서 막 사람들 막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영화가 뭐였었죠 제목이? 그게 한두 개인가요, 선생님? 아니 그 킬빌. 킬빌. 킬빌이요. 킬빌도 잔인하던데. 킬빌은 이에 비하면 좀 양순하죠. 그래요? 네. 나 킬빌도 못 봤는데 큰일 난다 이거 그럼. 그래서 이런 그 B급 영화의 어떤 느낌도 좀 이렇게 그냥 유쾌하게 가볍게 받아들이실 예. 분들은 2시간이 20분처럼 지나는 영화라고 할 지금 수가 전 있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죠. 네. 특히 한국이 잘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매 관객 수가 18만 7,884명이었고요. 이게 명랑이 예매량이 한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많은 거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점유율 거네요. 자체가 70%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500만은 훨씬 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그 19세 관람가라서 예. 그런 건 좀 흥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외화가 이렇게 500만 넘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킹스맨 골든 서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블록버스터니까요. 이런 영화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300만 이상을 바라보는 시장 구조를 그렇게 바라보는 영화들이죠.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좋은 게 사실은 수트 포르노예요 거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영화 보면 수트 입은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영국식 유머 탁 사용하면서 안경 딱 쓰고 수트발 딱 있는. 근데 이 007이랑 좀 달라요. 007은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근데 이 킹스맨에 수트 있는 포르노. 그 수트발 있는 그 에이전트들은 진짜 멋있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왕족과의 로맨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여자들만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있구나. 남자들도 있는데 이게 이름이 없다. 도대체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신분 상승하는 컴플렉스는 뭐라고 붙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예. 평강공주 컴플렉스도 여자 거잖아요. 못난 남자를 잘난 남자로 만드는. 수트 컴플렉스 이러면 어떨까요? 수트 컴플렉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니고요? 신분 상승을 딱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자 맨날 때문에. 누더기 입고 있다가 예. 그 어느 날 수트 딱 입고 나타나는. 이게 수트 그 포르노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최근에 이 아주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으면서 자기 업계를 강타한 인물이 있거든요. 코너 맥그리거. 아일랜드 사람. MMA 선수 UFC. 네, 봤어요 예. 그거. 예. 그 사람도 보통 이 개차량하고 뭐 이렇게 나올 때 다 거기는 추리닝 입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딱 입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정장하고 이 비싼 옷. 그러니까 그 메이웨더가 막 돈 자랑하잖아요. 추성훈 씨도 그렇죠. 뭐. 그렇죠. 이 네. 비싼 옷을 입고 내가 다니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한다. 네. 굉장히 그 매너가 있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수트 입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그 킹스맨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매너 맥스 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수트발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수트발. 되게 그 영국식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 영화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번 속편이 좀 아쉬웠던 게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문화를 섞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아쉬워요. 쭉 영국식 문화 코드로 예. 앞으로도 가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영화 보면서 영국 들었어요. 제작인가요? 매튜 보니 이제 매튜 보니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헐리우드 돈을 만들어도 예. 영국식 어떤 배우들이 있고요. 예. 이 영화 요번에 앞권은 엘튼 존이에요. 엘튼 존이 납치된 걸로 나와가지고 엘튼 존이 막 발길질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만화적 상상을 제일 네. 마음껏 근데 많이 이게 한 거네. 엘튼 존이 누구예요? 근데 너무 슬펐던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10대 애들이 엘튼 존이 누구야?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째려보면서 그걸 모르는 건 엑소를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아니 홍콩에 했어요. 지하철 타면 네. 50대 아저씨들이 주인발하고 사진 찍으면 네. 10대들이 네. 저 아저씨 누군데 사진 찍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용필 씨를 두고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제가 서태지 얼핏 들었어요. 공연하는데 네. 10대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참 10대가 못 보는 영화니까 20대가 그랬겠다. 하여튼 20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엘튼 존이 누구야? 네 누구야. 그래서 참 아니 되었을 누구야는 수도 좀 있어. 괜찮았죠. 엘튼 존이 목미? 알겠습니다. 킹스맨 추석 때 볼 수 있는 영화.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밌게 영화. 볼 수 있는 영화. 네. 2시간을 20분처럼 볼 수 있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잔혹한 장면이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잔혹한 장면이 있을 때는 간단합니다. 눈 감고 계세요. 자, 엘튼 존의 Saturday Night's Alright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심리학과 영어를 두루 섭렵한 신명섭 영화평론가 그리고 연휴에도 개근하고 있는 오동치는 영화평론가 아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아싸. 괜찮은데 자, 오았어? 오아싸 괜찮아요. 사람들 술 먹으러 가면 미리 왔던 친구들이 딱 들어오는 거 오아싸 왔어? 아니 이러면 좋겠다. 저 영화 I Can Speak까지 오아싸 왔어? 요새는 예. 순발력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느시는 것 같아. 방금 종교의 오았어, 눈빛이 오았어 반짝. 왔어. 왔어. 그럼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팀은 영어 엄청 잘한다. 땀나. 자 2부 1부 재밌었어요. 네. 예, 킹스맨.
저는 아재 개그가 더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뭐 아재 개그야 뭐 우리의 삶인데 예 금지법 들어오기 전에 빨리 다 소지를 시켜버려야 돼. 자 오동진 평론가님. 저는 연휴 때 볼 영화긴 한데 보기가 쉽지가 않으신 영화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장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를 몇 편을 보면 이게 요즘 유행인가 할 정도로 7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아메리칸 메이드도 사실 1978년이 시작이고요. 예. 지금 또 개봉 중인 영화 중에 우리의 20세기 1979년이 배경입니다.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니까 마르코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그것도 1979년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왜 1980년 기점으로 한 영화도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KBS에서 하는 란제리 소녀시대라고 있어요. 네. 대구 배경인데 그것도 1979년이에요. 1980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한 5년 10년 전에는 1960, 70년대 또는 5, 60년대 얘기를 다룬 작품들이 양산이 됐다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10년 주기가 한번 바뀌는 게 아닌가. 할리우드 쪽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70년대 후반들을 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긴 해요. 어떤 의미죠? 아메리칸 그 메이드도 사실은 1979년, 78년에 그러니까 1983년에 벌어졌던 이란 콘트라 사건을 그 핵심 쟁점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콘트라 사건을 두고 몇 년 전으로 흘러간 거예요. 4, 5년 전으로 흘러가서 이란 콘트라가 왜 벌어졌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왜 미국은 베트남 전략에서 중남미 전략으로 바꿨고 중남미 전략에서 이른바 이제 반공세 정책을 펼 때 공산주의 봉쇄 정책이죠.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펼 때 그것을 그 적대적인 이란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그 돈으로 또 여기 반군을 지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국의 그 미국 국내 정치학과 국제 관계의 정치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메리칸 메이드입니다. 아마 또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그 지미 카터부터 해서요. 로널드 레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건 그다음에 심지어 조지 부시 1세 그리고 클린턴까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4대 대통령을 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미국의 정치사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싶었던 할리우드의 어떤 정치적 욕망, 사회적 욕망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생각해 보면 요즘 그 이란이 그 하산 로하니잖아요, 대통령. 오바마 때 2015년에 핵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또 트럼프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죠. 다 이제 무효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가 지금 그 거의 70년대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한 거의 40년 동안 계속 그 뭔가의 그 문제점들을 계속 노정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영화 재미없잖아요. 꽤 정치적으로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한국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여기서 맡고 있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를 하는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뛰어난 조종사였는데 CIA의 주선에 따라서 중남미를 오가면서 비밀 루트로 오가면서 그 사실은 중남미의 공산 거점의 그 촬영, 그러니까 항공 촬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마약 밀매와 무기 밀매 루트를 어떻게 개발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란 콘트라까지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러니까 큰 역사의 줄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구체적인 한 인간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디테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지 재밌어지죠. 이 영화에서는 베리 실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맡고 있는 베리 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큰 거대 담론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도 위선적이고 잘못된 거짓된 일들을 벌여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잔흔이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이 이 사건 때문에 재임에 실패할 뻔했었는데 한 군 장성이 나는 스파이 짓을 했다. 올리버 노스죠. 올리브
노스. 노스. 예, 올리버 노스 그분이 나는 올리버 노스. 스파이질했다. 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갖고 그 뭐 중남미 네. 그 거기에 썼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메카시즘 네. 쭉 여기까지 연결되는. 미국의 우파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크게 자극했고 올리버 노스는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해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영웅으로 떴죠, 그래. 그렇죠. 러스트 벨트 그 밑에 지금 트럼프를 당선시킨 그런 백인 중하층 그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크게 인기를 얻는 그런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얼마나 사실 국론이 양분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는 사실은요 조금 뒤져보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재밌겠어요. 지금 네. 저 이거 그 영화 전체 카피가 아메리칸 메이드. 아메리칸 메이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 뭐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무슨 얘기야 별한 뭐 공군 얘기로 전 안 봤거든요. 우리 집사람 보자는데 전 안 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도 하고는 있어요. 뭐 20위권은 쫙 밀려나가 있더라고. 극장이 몇 개 없죠. 그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콘트라반군은 니카라과의 그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이른바 이제 혁명가가 예. 이제 산디니스타라고 하는 민족해방 전선을 만들어서 혁명을 성공해서 그걸 예. 공산화시키죠. 예.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였었고요. 그거를 이제 친미 정권으로 바꾸기 전복시키려고 위해서 하는. 콘트라라는 반군을 저 니카라과 내부에 이제 저 키우는데 그렇죠. 그 그 반군의 돈을 비용을 이제 이란에다 무기판 돈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그렇죠. 대줬던. 근데 이란하고는 또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직전에 있으니까 그때는 제1차 걸프전 이전이거든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시아파 순위파로 굉장히 안 좋은 관계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하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더라도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 이라크는 또 친미 정권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아주 복잡해 정치가. 앞으로 뒤로 딴짓한 거죠. 예.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수세로 몰린 것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것이나 그 돈으로 콘트라반군을 지원한 것이나 의회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정치학인데 영화에서는 좀 쉽게 풀었나요? 네,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재밌게 풀려요. 그리고 저 당시가 정말 야 이거 꼭 봐야겠네. 돈이 넘쳐났던 시대구나. 예. 현금 다발이 막 아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저 가방 하나라도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를 일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외교는 아군도 없고 우방도 없고 적군도 없이 오로지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네. 그 지금 이 아주 4대 강국 5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네. 또 하나는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고. 네, 미국의 실체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 세계 지도를 놓고 전체적 패권을 그 확산시키거나 수립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그 중남미를 기점으로 해서 했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북아 또는 북한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해서 뭐 미일 동맹 등등 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이건 30년 전이건 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벌써 있다. 40년 전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예.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역사를 다룬 영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팩트를 다룬 예. 그런 영화를 가지고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이른바 계기가 팩트에 되죠. 근거한 그 픽션이니까 팩션. 그렇죠, 팩션. 네. 제가 봤을 땐 탐 크루즈가 뭐 미션 임파서블 등등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배우잖아요. 아직도 50대 중반이고. 아 저는 근데 탐 그런데 크루즈 영화 보기 싫어요. 최고 연기였어요. 아 탐 크루즈 영화 보기 싫어요. 그래도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화나. 아니 근데 정말 얘기 들으니까 네. 그리고 올리버 노스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리고 세계를 신자유주의로 망가뜨릴 그렇죠. 수 있었던. 저는 사실은 그 락 문화도 예. 1970년대 79년까지 가다가 80년대 넘어오면서 마이클 잭슨이 문워커를 하면서부터 좀 퇴행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까지 마이클 잭슨 팬들 댓글 달아주세요. 오동진 그만 나와라. 그러시겠죠. 마이클 잭슨 팬들이 그렇게 지금은 많이 남지 않을 지금 거라고 덕후는 이제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졌어요.
어쨌든 뭐 70년대까지 막 피어왔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수성도 저항문화였었는데 그렇죠. 락이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예. 뭐 50년대부터 빅 제너레이션부터 예. 해서 쭉 이어져 왔던 것이 80년대부터 좀 단절되지 않았을까. 아 전에 한번 네. 비슷한 얘기를 네. 했었는데 대한민국 락의 문화가 서태지 등장 이후로 바뀌었다. 그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잘 얘기해야죠. 서태지 팬들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오동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동진 평론가 얘기니까 오동진 OXX 절대 나오지 마. 집은 어디고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서태지 씨 요새 공연했던데. 좋아요. 네, 아주 노래 좋아요. 그럼 뭐 50대 아줌마들이 와갖고 막 그냥 최고죠. 오빠 그러면서 막 우는데 옆에서 같이 최고라고 노래를 생각합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좀 저는 서태지가 예. 맨 처음 아직 퇴근 안 하셨었네. 방송에 등장했을 때 예. TV를 본 적이 있어요. 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가수들이 예. 서태지를 평가하는데 그때 이제 전통적인 뭐 포크나 예. 락을 하시던 분들일 거 이렇게 아니에요.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서태지가 맨 먼저 그냥 방송에 등장한 거예요. 완전 그냥 신인 그룹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랩하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무슨 음악이냐. 왜 멜로디가 없느냐. 그리고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그 가수 그룹하고 이렇게 약간 경연식으로 새로운 신인 그룹을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예. 그때 이제 서태지라는 그룹을 처음 보는 거죠. 그 경연대회 비슷한 게 네. 나왔군요. 네. 그 서태지가 그거 하기 전에 뭐 어디 그룹 어디 이름이 뭐였었죠? 전통적인 신하위. 신하위였었나요? 네, 네, 신하위. 네. 맞을 예, 겁니다. 신하위예요. 근데 네. 신하위에서 나중에 이제 서태지 인터뷰를 보면 그 신하위가 전설의 그룹이었었는데 락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불과 100여 명도 안 오고 이게 망하는 데서 공연을 하고 서태지가 변심을 결정했 이게 좀 변화를 결심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변화한 이후에 우리 네, 첫 신평론가님이 번째 양현석 씨랑 같이 나왔을 때 예. 이준호 씨랑 같이 나왔을 예. 때고요. 제가 말하려는 건 서태지도 처음이 있었고 서태지도 서태지 자신도 모르는 아.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아무도 서태지가 지금의 서태지가 될 줄 몰랐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좀 서태- 빠져들기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서태지 그만. 가세요 그만. 집에 그러니까. 얼른.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자유주의의 시작과 어쩌면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그 종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가 지금 이 영화를 만든 아메리칸 메이드를 만든 덕 라이먼 감독이 아마 신자유주의 한 40년을 되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어쨌든 레이건 시대 신자유주의 시작이 예. 지금 종말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뭐 시대적으로 정리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을 텐데 예. 덕 라이먼 감독은 영화적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렇네. 또 베리 실이라고 했었던 실존 인물 예. 실제로 그 콜롬비아 등등을 다니며 예. 마약 루트를 마이애미로 넘기는 마약 루트를 직접 개발했고 그리고 또 무기까지 실어 날랐던 예. 그리고 노리에각 파나마 노리에각까지 만나면서 예. 온갖 CIA 정보 공작에 참여했던 이 인물의 얘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점검하고 아까 제가 계속 꽂혀 있는 올리버 노스는 올리버 노스 때문에 레이건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죠. 레이건이 만약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레이건이 재선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과연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극성을 부렸을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끝으로 갈 때 이게 보여요. 이게 이란 콘트라구나. 근데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점점 보이는 거죠. 이게 이란 콘트라로 가고 있구나 얘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란 콘트라 사건 4년 전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리실의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이제 자기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점점 그쪽으로 가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확 깨달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덕 라이먼 감독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제이스 본 시리즈 네. 예. 첫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알겠습니다. 심영숙 평론가님 네. 추천 영 간단하게 하나 더. 네, 나의 딸 나의 누나라는 네, 영화인데요. My Daughter, My Sister. 네, 토마스 비더게인 감독이 예. 2015년에 만든 영화죠. 2015년이요? 네. 예.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개봉을 했고요. 예. 줄거리는 아주 즐거운 카우보이 축제 날이었는데 예. 딸이 갑자기 사라져요. 오호. 그래서 남겨진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이 누나의 행방을 찾아 나서면서 그 후 15년간의 얘기를 담은 그런 15년간 추적을 하는 거예요? 15년간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도중에 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다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미국 영화인데 수색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존 포드 감독의 예. 그 수색자와 되게 비슷하게 닮은 모티브가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현대적인 환경으로 바꿔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딸이 어떻게 보면 제 발로 이슬람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슬람 남자애를 사귀면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지금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네. 일종의 요즘 IS로 들어가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 이슬람 자하드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 해방 운동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슬람 해방전선을 네, 하고 그러면서 아이도 낳고 그다음에 이혼도 하고 뭐 이런 역경을 겪는데 예. 아버지는 딸이 무조건 납치됐다고 납치다. 믿고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이 영화의 굉장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을 그토록 증오하고 이슬람을 적대시했던 아버지가 예. 오히려 딸을 찾아다니면서 이슬람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잔혹한 어떻게 보면 예. 네, 이런 사람이 되죠. 즉 괴물과 싸워서 괴물과 닮아가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아가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재밌는 영화였는데 오늘 조금 묵직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정봉주 쇼 맞춤형 영화죠.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사적인 얘기가 많이 시사적인 들어가 게. 있으니까 요즘 우리 이제 시사적인 얘기 하면 실은 아까 킥스맨 좋았는데 IS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정 선생님께서 그러네요. 접목시킬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또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라스베가스 총격 있었고 네. 네. 라스베가스 총격도 뭐 그 IS는 자기들 소행이라고 하지만 단독 소행으로 결정된 거 그건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IS는 그냥 무슨 테러 났을 때마다 자기들 외로운 지시라고 주장해요. 늑대의 소행. 네. 또 외로운 늑대가 아니고 그냥 단순 사회불만 세력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는 거의 아직도 안 하는. 네. 못해요. 절대 할수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하는. 아메리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ARA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그렇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도 그 IS 내부에 예. 프랑스 여성이 거의 한 3천 명 있대요. 이게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이 그 감독 자체가 토마스 창피해. 비더게인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각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코 오디아루와 함께 예언자라든가 진짜 영화 좋거든요. 예. 아니면은 무슨 러스텐본 같은 영화 각본을 썼다가 이걸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렇게 좀 묵직한 주제의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IPTV로 봐야 되나요? 어디 가서 보죠?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예. 돌아다닙니다. 불법 솔직히 다운로드로? 말씀드리면. 불법 아니, 다운로드 하면 안 되죠. 굿다운로드 네이버 굿다운로드 하시면 되잖아요. 인터넷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원래- 하면 불법 그럼요. 다운로드처럼. 원래 네. 원래 TV에서도 네. 해요. 예, 원래 네. TV에서 하고. 자, VOD나 IPTV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네. 아메리칸 메이드는 아직까지 하고 있죠? 네, 아직도 하고 있는데 좀 발품 좀 팔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렇게- 발품할 네. 필요 없어요. 매 영화관에서 하는데 아침 10시, 밤 23시 23시 30분, 11시 45분. 11시 45분 이럴 때 합니다. 근데 연휴 때 그렇게 좀 밤늦게 보시는 거 괜찮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연휴이고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영화 매니아들이 피했던 사람들이 네.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아메리칸 메이드란 작품하고 같이 보실 수 있는 그 1979년도 배경 영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우리의 20세기 같은 작품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예. 20세기를 보시면 한 시대의 좌절의 상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년 전인데 그 정치 상황이 지금과 왜 이렇게 비슷하지 하는 그렇죠. 기시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 변하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뭐 디지털라이징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도 막 변하고 있었는데 예. 그 전에 그 지켜왔던 가치나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 변화와 함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묻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상실감, 뭐 애틋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정치적 상황은 그때 이란 중남미 상황이 지금 동북아시아로 온 듯한. 그렇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10세기는 예. 여성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60년대 발현한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이 어떻게 79년이 돼서 예. 일상적으로 파고들어서 여성들의 삶을 변화하는지 우리의
우리의 20세기. 우리의 20세기. 그 원래 그 20세기 여성들이에요. 제목이 20th Century 네. Women입니다. 원래 제목이. 여자들도 세 명이나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아네트 베닝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꼭 험프리 보가트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네트 베닝이 원래 저기 웨렌 비티랑 결혼했잖아요. 아하. 이 영화에서 카사블랑카에 나왔던 As Times Go By라는 뭐 영화와 그 음악이 좀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죠. 예. 어쨌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예. 이 연휴 때 보기에는 나의 딸, 나의 누나, 그다음에 우리의 20세기, 우리의 20세기는 좀 네. 묵직하지 않나요? 우리의 10세기는 좀 가볍게 보실 수도 좀 있는 가볍게 볼 수 여지가 있고요. 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 극장에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극장에 극장에 꽤 걸려 있어요. 상영 중에 지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의 20세기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 심심한 안 사과의 됩니다. 뜻을 표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연휴 2박 3일 남았는데 무슨 영화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심영섭 영화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마지막 되시고요. 땡큐 피스 코리아. 심리학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가 자폐아인데 예. 이 자폐아를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가 변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집단 치료 방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작품이 자폐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라이프 애니메이티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심영섭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 혹은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와 등등등등 예. 그러니까 자기 동일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심리 치료가 되는 그런 의미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동진 평론가께서 돌턴 트럼보 영화 그 2016년 달턴 트럼보 네. 그게 2016년인가 15년 개봉인가요? 우리 국내에서 16년 개봉. 16년 개봉인데 거기서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청문회 때. 청문회 때 내 주위에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스파이가 공산주의자가 있다 하면서 그 이후에 성공한 캐릭터들 레이건과 월트 디즈니. 그렇죠. 레이건은 워낙 유명했었고. 예, 그 이후로 제가 또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를 안 봅니다. 그 영화 이후로 그 평론 이후로 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단지 디즈니 영화뿐만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영화가 전부 다 영화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19금 영화는 사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이 그게 힐링 시네마라고 하면은 거꾸로 영화 치료사가 그걸 보겠죠. 오늘 가져오신 영화 킹스맨 골드 서클인데요. 아마 뭐 킹스맨 속편 다 아실 거예요. 시크릿 에이전트의 속편이고요. 줄거리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봉한 영화죠? 네, 지금 개봉하고 있고요. 박스오피스 1위 절찬리 상영 중이고요. 네. 스크린 수 1680개. 네. 그래서 2,000개를 못 넘어갔네요. 좀 저는 부담스러웠고요. 수지예요. 네. 그 요즘이야 그 수지가 이쁜 배우가 있어. 수지 우리 어렸을 때 김수지하고 야 수지 맞았냐 너? 네 맞아요. 합성 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더해. 저는 더해. 아니 합성 수지가 요즘 대세예요. 멀티. 왜요? 합성. 진짜. 아니 어렸을 때. 근데 그거 듣고 반응이 지금 청취자 반응이 웃긴다고는 반응이 많이 와요. 지금 공도사가 관계 없어요 그거. 그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청취자분들은 다 좋아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왜냐하면 이 장벽 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 어쨌든 심영섭 씨는 20년 전부터 심영섭 씨였습니다. 저는 사실 분명 기억을 했다가 못했다가. 영화를 통해 마음을 치료해요? 영화 치료, 사진 치료, 매체 활용한 상담이 제 원래 마이크 좀 씹어 드세요 좀.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원래 제 주 전공이고요. 임상심리학으로 학위를 땄죠. 임상심리학으로. 네. 그럼 의대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의대에서 수련을 받았죠. 심리 치료나 심리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요. 임상심리학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했죠. 베이직은 사회 심리학이겠죠. 그러면.
영화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치료해요? 영화를 보여주고 되게 복잡한데요. 네. 이제 원래 그거를 그 정도 이해할 정도의 영화를 뇌수준은 보고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캐릭터의 자기의 어떤 마음을 투사라고 그래요. 던지고 그 민마음을 또 보고 또 감정을 따라가고 또 연상도 하고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 네. 재료들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 해요. 있잖아요. 지금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예. 라이프 애니메이티드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예. 한국 제목은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미국의 한 부모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요. 심리학을 아마 공부했던 부모 같고 뭐 청취자분들이 제가 LA에서 콜린 퍼스를 한번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순도 100%. 그래서 이제 범접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닮아가려고 노력을 아니, 하고 그분이 있어요. 싱크로율 한 90%는 되는데 이러지 않았나요? 사진 올리지 않는 아니, 걸로. 그러니까 영국 남자 배우 그러면 예. 예전에 휴 그랜트였잖아요. 예. 사실 콜린 퍼스가 예전에 휴 그랜트보다 좀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젊은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전혀 아니죠. 완전히 둘이 역전이 돼서 역시 남자가 매너 있게 또 예의 있게 또 이렇게 휴 그랜트는 그 후에 뭐 바람둥이 이미지라든가 뭐 좀 차 망가졌어요. 안에서 네. 그렇죠. 많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좀 깎였고요. 예.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에서 둘이서 나와서 네. 예. 휴 그랜트가 그때는 스타였고 콜린 퍼스는 네. 이제 연극 쪽에서 온 성격파 원래 배우? 영국 배우였었나요? 아니 둘다 영국 영국- 네, 배우기도 둘다 영국 하지만 배우죠. 사실은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 휴 그랜트만큼 그렇게 달콤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예. 있었는데 오만과 편견에서 BBC 드라마 주인공으로 이제 완전히 떴죠. 그런 다음에 영화에서도 오만과 편견에서 BBC 드라마 BBC 주인공 그런데 BBK 주인공 이렇게 가네 나는. 어쨌든 그래서 세월이 예. 사내를 만든다는 느낌? 오히려 바르게 그리고 품위 있게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느낌이 저는 근데 콜린 퍼스에게 있어요. 나이 많아요 이제. 네, 멋있네. 그렇죠. 꼭제 자서전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좀 굉장히 약간 무기력한 모습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어쨌든 왜 일부러 그 설정이 아니고? 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콜린 퍼스가 부활을 해야 돼요. 전작에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악당 총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콜린 퍼스를 부활시킬까 하다가 이제 콜린 퍼스가 이제 뭐 이렇게 특수 밴드로 이렇게 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 예. 몸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2,000개 넘어갔으면 또 한 번 밀렸죠. 그 비밀리에 세상을 지키는 그 영국 스파이 조직 킹스맨이 국제 범죄적 조직인 그 골든 서클 때문에 완전 본부가 다 폭파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자신의 어떤 형제 스파이 조직이에요. 스테이츠맨과 함께 이 골든 서클의 계획을 막는 그런 작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야, 근데 이미 기본 설정만 딱 들어도 만화적 설정이 기가 막히네요. 네, 이 감독 자체가 매튜 본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원래 뭐 록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 그리고 스네치 또 킥 S 같은 영화 만들었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런 그 헐리우드 B급 영화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킹스맨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지금 세계를 또 강타하고 있는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 네. 그 양반도 세계에서 존재하는 만화는 다 봤대요. 네. 아니 한국에서 만화를 제일 많이 본 그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봉주. 그러니까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야구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야구도 변화가 킹스맨 주인공인 줄 알았어. 안경을 딱 쓰고 왜냐면 이제 나타나고. 그 킹스맨에서 킹스맨이 인기 있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배우 콜린 펄스 때문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 상표 브랜드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 콜린 펄스가 쓰는 안경이 요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 네, 네. 그 머리도 이렇게 좀 약간 그 크레이지맨 스트레티지 미치광이 절. 하여튼 혹시- 안경은 같은 안경이에요. 저 시계에서 뭔가 그 레이저가 발사되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시계가 저 방사능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콜린 퍼스 매력 있잖아요. 네. 콜린 퍼스 닮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지언정
안경이라도 뭐 비슷한 거 끼자. 뭐. 아니 굉장히 뭐 분위기는 콜린 퍼스급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아까 이렇게 머리가 좀 흐트러졌을 때 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예? 우리가 홈피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그 킹스맨하고 똑같은지 우리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뉴스 추석 특집으로 2배 더 길어진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준비한 주제 남은 연휴 동안 뭐 보지? 무슨 영화를 볼까? 자, 연휴에도 정치쇼 개근하는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아싸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이 끈기가 대단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깜빡이를 알잖아요. 예. 언제 들어오고 언제 찍히는지.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그거 아주 전국적으로 요새 유행이. 그러면 쫙 마성의 중독성. 네, 맞아요. 마성의 중독성. 예, 알겠습니다. 유명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very welcome. 네. 내 요즘 트럼프 때문에 자꾸만 영어 쓰게 돼요. 열받아. 최근에 또 영화 한 편 보고 또 굉장히 영어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아니 우리한테 한반도에서 왜 이렇게 난리 피다가 물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 사고가 났잖아요,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게 본명은 아니시라는데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네. 심영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명 저 알아요. 이거 본명이요? 네, 심영섭 씨 본명을 제가 안다고. 이거 있죠, 신본명. 그런 농담 좀 하지 마세요. 좀. 아니 저는 아재 개그가 I can speak에 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곧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아재 개그 금지법. 네. 찌찌뽕. 찌찌뽕 하면 동작 그만이거든요. 네.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어떻게 풀려요? 뽕찌찌. 진짜. 힘들어요 요즘 진짜. 초딩 제가. 2학년 네. 개그입니다 이게. 자, 심영섭 영화평론가님. 근데 이런 뜻으로 진짜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네. 심리학과 네. 영화를 두루 섭렵한. 네, 제 본명이 김수지인데요. 예. 예쁜 이름이